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저작인 양자 컴퓨터 21세기 과학혁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성의 승리입니다. 시작은 20세기 과학의 위대한 반전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자연은 다 이해했다라는 자만을 과학자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뒤로 흑체복사나 광전효과 등의 하찮은 문제들이 뉴턴 역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부터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대략적인 양자 역학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론과 양자 역학은 왜 우리에게 낯선가? 상대론은 빛 속도 근처에서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양자 역학은 수십 나노미터 이하에서만 작용합니다. 이 빛 속도 수십 나노미터 이하, 이것은 인간의 감각 범위 밖이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간접 증거만으로 법칙을 추론해내었다라고 합니다. 입자 파동, 이것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 광자라는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것 앞서 책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슈레딩거의 푸시, 반전 수식, 이것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줄은 여러 가지 고유 진동이 중첩된 상태입니다. 양자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측정하면 확률이 붕괴되는데, 측정 전에는 기타 줄의 진동처럼 여러 상태가 중첩되어 있지만 측정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됩니다. 현실은 확률적 존재이고 측정이 존재를 만듭니다. 마치 김춘수의 꽃과 같은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보어나 아인슈타인의 대격돌, 해석 시도들, 폰 노이만의 등장, 이런 것들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자 역학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과 CPU 속도가 1.5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2020년쯤부터 원자 크기 한계에 도달해서 이 무어의 법칙이 무력화되는데, 양자 효과로 기존 방식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삭제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삭제는 에너지 소모, 열 발생과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컴퓨터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쓸데없이 열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가역적 컴퓨터의 꿈에서 찰스 베넷은 정보를 삭제하지 않으면 정보를 삭제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삭제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역적 연산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출력으로 입력을 유추할 수 있는 연산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론상에서만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앞서 이 엔트로피 증가에서 엔트로피란 무질서의 강도인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질서가 감소하고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제2종 연구기관, 엔트로피를 거슬러 에너지를 무한 사용하는 것은 존재 불가능한 것이죠. 맥스웰의 도깨비라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속도를 감지해 빠른 놈만 오른쪽에, 느린 놈은 왼쪽에 배치할 수 있으면 에너지의 사용 없이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인간 이 기체 분자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이 불가하다. 도깨비가 분자의 속도를 알고 구분한다는 것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는 1980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양자 역학은 본질적으로 가역적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역적 컴퓨터가 아마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큐빗 되돌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자계로 컴퓨터를 만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 등 고전 컴퓨터에는 없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적 계산 능력이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 방식의 컴퓨터와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맥스웰의 도깨비 사고 실험처럼 정보는 비물질이지만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엔트로피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양자정보과학이란 양자 상태로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의 과학인데, 이 양자 상태는 중첩, 얽힘, 비복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존 컴퓨터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연결되는 구조, 아까 가역적 컴퓨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은 음성, 양성, 되먹임이 있죠. 에어컨의 온도 조절, 위장, 뇌 피드백, 경제 시스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 되먹임 신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법인데, 0과 1의 이진법이 아니라 중첩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양자정보과학의 두 기둥을 보시면, 첫 번째 양자 컴퓨터입니다. Q비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비트죠. 이진법의 비트, 0과 1. 하지만 Q비트,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이 Q비트를 사용해 병렬적으로 연산을 한다면 고전 컴퓨터보다 지수적으로 빠르게 된다. 양자 통신은 도청이 원천 차단된다. 차단되는 암호화 기술이다. 왜냐하면 측정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이죠. 얽힘을 활용한 정보 전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공간 이동이라는 개념은 얽힘 개념인데요. 이전에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비엔나와 베이징의 어떤 퀀텀 실험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양자 상태만 전달되는 것이죠. 얽힘을 기반으로 정보만 순간 이동인데, 사실 이게 정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측정되면 동시에 여기에서 밝혀진다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암호 이야기를 보시면 암호의 시작과 진화, 다음 2차 대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튜링과 현대 컴퓨터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비밀 열쇠 암호, 두 번째가 공개 열쇠 암호입니다. 이 위에 표에서 보시면 비밀 열쇠는 같은 열쇠로 잠그고 풉니다. 열쇠 공유가 어렵겠죠. 공개 열쇠는 누구나 잠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열 수 있습니다. 이 RSA라는 개념은 큰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 풀리는 암호 형태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열쇠 방식은 대표 열쇠가 보안의 핵심이고, 공개 열쇠 방식은 암호화에 쓰는 숫자를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이것을 복호화하는 것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복호화에 RSA 책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9자리 수의 소인수 분해하는 데는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로는 17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밀 열쇠 방식, 이 첫 번째 비밀 열쇠 방식은 도청을 당해도 대표 열쇠만 안전하면 괜찮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통신, 백악관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신이나 핵무기 같은 이런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쓰이는 열쇠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형식의 비밀 열쇠를 사용합니다. 찰스 베넷이 발표한 양자 암호 통신은 대표 열쇠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청하면 바로 들키는 구조입니다. 측정하면 결정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완벽한 키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양자 전산의 등장을 보시겠습니다.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구조를 비교하면, 고전 컴퓨터는 전압을 사용해서 비트 형식으로 0과 1의 형식으로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릿수를 예를 들면 00, 01, 10, 11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이 두 개의 고유 상태 같은 예를 들어보면 비트가 아니라 Q비트입니다. 따라서 0과 1이 중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00, 01, 10, 11 중에서 비트의 경우는 하나만 선택해서 결정이 되는데, Q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몽땅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 연산에서는 AND, OR, NOT 등의 연산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양자 연산에서는 단일한 큐빅 게이트와
CNOT이라고 Controlled NOT 게이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모든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양자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 푸시에 기반을 합니다. 전압 대신 양자 상태의 진화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죠. Controlled NOT, CNOT 게이트의 핵심 역할을 보시면 if 명령어와 비슷합니다. 조건 큐빗이 1이면 목표 큐빗이 반전이 됩니다. 이 앞에 제일 있는 게 조건 큐빗인데 1이고 목표 큐빗이 0이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 0이 1로 변합니다. 또한 조건 큐빗이 1일 때 목표 큐빗이 1이면 반전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 수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조건 큐빗이 0이면 목표 큐빗은 그대로일 때 조건 큐빗이 0, 0이기 때문에 목표 큐빗이 각각 0, 1일 때도 0,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지수로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얽힘을 만들거나 풀어내는 연산자입니다. 얽힘은 A 측정 결과가 B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양자 정보가 서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A 측정 결과가 B 결과에 알려져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A가 측정되는 순간 B도 결정되는 것이죠.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자 정보로 이미 다 연결된 상태입니다. 초강속 통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 전송이 아닙니다. 인과율의 역전이 없고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적 직관에 따릅니다. 큐빗은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2의 n승 지수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고 C Controlled NOT과 단일 게이트를 통해서 범용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중첩은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빗인데 하나의 연산으로 0과 1 모두의 연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CNOT 게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NOT 게이트가 A 바 0, B 바 1 어떤 중첩 상태에 작용하면 A1, B0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A만큼 0, B만큼 1 있었는데 바뀌어서 이렇게 변했다 라는 것이고요. 고전 컴퓨터에서는 10비트는 2의 10승이고 1024개의 입력을 순서대로 하나씩 직렬식으로 하나만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10Q비트는 1024개의 상태를 동시에 중첩되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 처리라고 하죠. 모든 상태에 동시에 함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 연산이 연산 능력을 지수적으로 102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고전 컴퓨터 1024개는 양자의 10개의 큐비트와 같습니다. 고전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수천 년 걸릴 계산, 앞서 소인수분해에 의존해서 결정되었던 암호, RSA 체계도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기에 어려움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자는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 메신저, 비밀번호 보안 등의 양자 컴퓨터가 도입하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얽힘은 큐빗들 간의 연결성 이미 설명드렸고요. 데이터 검색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로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전 데이터 중에 원하는 값을 찾는 것입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는 n번을 시도한다면 양자 컴퓨터에서는 루트 n번 시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가 아니라 위에 표를 보시면 총 상자 수가 1000개 있었을 때 여기에서 보물 상자를 만약에 1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데이터 검색을 한다 라고 하면 고전 컴퓨터는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500번은 상자를 열어봐야 겨우 1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루트 1000인 32번만 열어보면 상자를 찾을 수 있더라. 요것을 500분의 32로 계산을 하면 한 6% 대략 되는데요. 만약에 10,000개에서 1개의 상자를 찾아야 된다. 고전 컴퓨터는 이기 때문에 약 5000번, 2분의 n이기 때문에 5000번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루트만이면 약 100번에 찾을 수 있다. 이것을 5000분의 100
확률로 나타내 보면 대략 2%에 해당합니다. 총 상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자 컴퓨터가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지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값을 양자 상태로 변환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 시간이 너무 길면 전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 검색 알고리즘은 빠르지만 이것을 실용화하기 때까지는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자 전사는 병렬성이 빛나는 특정 알고리즘에서만 압도적으로 현재 유용한 알고리즘은 소수, 소인수분해, 검색 등에 해당합니다. 큐비트는 측정하면 상태가 붕괴됩니다. 따라서 직접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측정 없이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하드웨어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실험적 구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MRI와 NMR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큐빅 구현 방식에 따라서 스핀 기반, 전하 전류 기반, 광자 기반,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격리 방식에 따라서 공중 격리, 고정 격리, 이상적 격리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업들이 개발한 구현 방식에 따른 양자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공중 격리에서 이온 덧, 고정 격리에서 초전도 소작, 이상적 격리에서 K 모델 이 세 가지인데 이온 트랩에는 아이온큐와 컨티넘이라는 대표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대략 33큐비트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밀하게 제어하고 느리지만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전도 방식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IBM과 구글과 리게티가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400큐비트 대략 그 정도까지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르고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지만 오류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리콘 스핀은 인텔과 UNSW라고 호주의 양자정보연구소 이들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는 최대 12큐비트 2023년 기준입니다. 연산이 가능한데 반도체 친화적이고 고밀도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라고 합니다. 이 K 모델은 실리콘에 인 원자 P를 박아 넣어서 전자와 핵의 스핀을 제어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방식과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제어 방법이 전부 다라고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서 세계 각국의 양자정보과학 R&D 현황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앞서가고 있고요. 지난 100년간 양자역학은 거의 응용이 안 되다가 이제 막 싹트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문명의 변곡점은 지금부터다. 고전 컴퓨터 기술의 한계가 도달되었다. 무어의 법칙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양자공학은 신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젊은 세대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기초가 된 양자정보 연구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짧은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